임진일주의 2021년 신축년 운세를 보겠습니다. 일간 임수에게 신축년의 천간 신금은 정인이 됩니다. 편인이 주관적이고 비판적으로 외부 상황을 수용하는 것에 비해 정인은 보편적으로 외부 상황을 수용하는 기운입니다. 그만큼 뒷심을 받쳐주는 힘은 편인에 비해 약하지만 엄마의 품처럼 안정적이고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특히 임진일주는 일지에 평관을 깔고 있기에 무언가 책임의 무게감으로 날카롭고 예민하게 신경이 곤두설 수 있는데 운세 흐름에서 정인의 기운이 도래하면서 이러한 평관의 경직성을 잘 풀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일간 임수에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정관이 됩니다. 편관이 주관적 자기 원칙이라면 정관은 보편적 원칙이 됩니다. 또한 평관이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압박이라면 정관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들어오는 압박입니다. 그래서 평관에 비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책임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진일주는 일지의 평관의 기운을 깔고 있는 만큼 운세 흐름에서 들어오는 정관의 기운은 관살 혼잡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주관적 원칙과 보편적 원칙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고 좀 더 과단성 있게 상황을 돌파할까 아니면 단계적으로 상황을 돌파할까 갈등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신축년은 천간으로 정인의 기운이 도래하면서 관살 혼잡의 갈등을 적절히 아우르고 일간에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진일주도 평소처럼 너무 강하게 자기 원칙을 고수하거나 아니면 주변 상황에서 주어지는 보편적 원칙을 무조건 따르기보다 적절히 두루뭉술함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원칙과 기준을 정하게 되면 오히려 그 원칙과 기준이 복잡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당히 중도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고 너무 자기 주관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으며 외부에 대해서도 딱 하나의 라인에 서기보다 다양한 라인을 포용할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편관과 정관의 압박을 정인의 편안함으로 수용해 나갈 때 자연스럽게 관인상생의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명예와 지위가 오를 수 있고 일간으로 향하는 각종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진일주 일지인 진토는 수기운의 고지이고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금기운의 고지입니다. 그리고 일간에는 수기운인 임수가 드러나 있고 신축년의 천간에는 금기운인 신금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운의 편관과 정관의 압박이 아무리 강해도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으로 업어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지에 암장된 수기운과 금기운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편으로 임진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더 큰 책임의 무게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에 긍정적인 한 해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고 신축년의 정인의 기운은 합격과 계약의 기운도 되기에 시험을 준비하거나 어떤 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주는 항시 운세에 따라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해하고 함께 그에 맞는 행동을 할 때 제대로 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진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평소의 어떤 책임의 무게감으로 인한 예민함과 다급한 마음을 조절하고 여유와 포용의 자세를 견지하면 좋습니다. 관살 혼잡이 생긴다고 무조건 안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에 마음을 둔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화개살 또는 명예살에 해당합니다. 특히 임진일주 일간 임수에게 축토는 정관의 기운이기에 충분히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개살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마음의 생각이 많아지고 고독감이 커질 수 있고 과도하게 명예를 탐하여 무리하게 책임을 떠안으면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임진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이나 명예를 탐하는 마음을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명예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한 발짝 물러서는 만큼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주변의 추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진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 괴광살의 기운이 있습니다. 괴광살은 에너지가 응축된 기운입니다. 그만큼 내면의 고집과 경직성이 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괴광살의 기운이
어떤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작용하게 된다면 고집스럽게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주변과의 충돌이나 고립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전환하자면 역으로 강하게 에너지가 뭉친 괴강살의 기운을 적절히 풀어줘야 좋습니다. 따라서 역시나 임진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무언가 고수하고 지키려 하기보다 두루뭉술한 입장을 취하면서 상황을 포용할 때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임진일주 일간 임수에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쇠의 흐름이 됩니다. 쇠는 제왕의 다음 흐름이기에 정점의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재 상황 이상으로 주변 시선을 의식하면서 과도하게 체면을 따지고 지출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히 한 발짝 물러나서 상황을 관조하고 후발주자에게 권력을 이양하여 명예를 나눌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진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는 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생각과 영역에 갇혀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운세 흐름에서 들어오는 쇠의 흐름은 그 묘의 느낌을 확장할 뿐 결과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진일주는 신축년의 쇠의 흐름을 맞이하여 자신의 울타리를 최대한 열고 주변 사람과 상황을 포용할 때 무언가 긍정적 승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루뭉술하다는 것은 결코 나쁜 느낌이 아닙니다. 명확한 상태가 아니기에 애매함은 있지만 오히려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의 덩어리이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건강적으로는 임진일주에게 신축년은 토기운이 강해지는 한 해이기 때문에 토기운을 적절히 설기시켜야 좋습니다. 따라서 토기운에 해당하는 단맛 음식들을 줄이고 금기운에 해당하는 매운맛 음식과 수기운에 해당하는 짠맛 음식을 좀 더 챙기면 좋습니다. 또한 금기운 음식은 흰색 계열의 음식이고 마늘, 양파, 생강, 양배추, 생선, 닭고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기운 음식은 검정색 계열의 음식이고 미역, 다시마, 검은 콩, 검은 쌀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운세 흐름에서 강해지는 토기운은 위장계통에 해당하기에 위장계통을 중심으로 한 소화기 계통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체크하면 좋습니다.